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내방객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양전사위 의무유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막 때려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1에서 10위까지 지지가 12개니까 1에서 10위까지를 골라라. 상대방한테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제비뽑기를 해도 되고 또 이제 절 같은 데서는 이렇게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가 뭐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 이렇게 물으러 왔다. 한 6명이 왔어요. 아니 5명이 왔어. 그러면 방석을 나눠주고 방석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는 거야. 숫자를 적어주면 자기가 그 숫자를 앉은 거잖아. 그럼 그 숫자대로 해가지고 지지 순서대로 거기다가 얼짱가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차객을 한다. 양전사위 의무유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숫자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향도 우리가 방향 자에서부터 자는 정북이잖아요. 그렇죠? 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좌우묘에는 정동, 정서, 정남인 거고, 사정이 사유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방문객이, 어디서, 집이 어디십니까? 여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온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사일점시의 원칙은 지킨다. 그리고 그거를 겹치지 않게 차객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 월장가시를 진짜로 잘 활용을 하시면은요,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유김을 실제 정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을 읽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밀조밀해질 수가 있어요. 겹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차객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곽 선생, 광목량 선생 책에도 보면 차객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고 이 차객을 이렇게 막 응용을 해서 막 쓰는 것 중에 뭐 쌍둥이 사주를 둘째를 차후 차객 하듯이 그 다음 시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차객 차시 그 다음 시간을 적용한다든지 이러는 건데 정확한 차객의 의미는 양전사위 의무유기다. 이렇게 써서 활용한다라는 거 요거만 좀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장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월은 그 달에 장은 뭐 이렇게 장차, 이게 접두사 뭐 이런 걸 쓸 때는 장차라는 의미도 쓰는 거고, 또 이거는 장수장자예요, 장수장자. 그 월의 가장 주된 기운이 되는 핵심적인 기운이 되는 메인이 되는 그런 기운, 이거를 이제 월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유김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유김에만 있어서 점시와 함께 유김학의 2대 요소로서 태양궁을 가리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궁. 그래서 즉 내방객이 방문한 시간에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기륭을 판단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점술이죠. 태양 기운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월장을 우리 이제 구성에서도 보면 개운학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방위술로 많이 쓰거든요. 방위술로 많이 쓰는데 월장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월장을 가지고 이거를 월연방이라 그래요. 월연방에 이 모래를 가지고 월연방의 모래를 가지고 어떤 그 사기를 제압하는 이런 방편으로 쓰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월장을 사시에 이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이 묘월장이잖아요. 응? 묘월장. 그러니까 묘월장이 될 거고 다음 달이 해월이 되면 인월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월장이 되면 인을 사시에, 그러니까 자에서부터 쭉 돌아가는 축시까지의 월장이 있으면 어느 월장이라도 사시에 가시를 해요. 사시에. 그러니까 사시는 이게 보면 육양지지잖아요. 유금지지가 해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양이 희생을 해가지고 가장 양기가 극성하게 왕하게 사중의 병화 태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기가 극으로 간 자리의 상태가 사시라는 거야. 사시에 그 해당시에 월장을 거기다 올려요. 그러니까 차객이 이렇게 응용돼서 돌아가듯이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게 진은 천강이라 그래요. 진하지지의 방위가 있을 거예요. 응? 진하지지의 방위. 예. 그러면 묘진사니까 오방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묘 다음에 진이니까 사 다음에 오겠지. 집안이 돌아가는 게 보면. 그러면 진하지지의 방위. 예. 그러면 정남방이 되겠죠. 그렇죠? 정남방. 그러면 그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정남방 쪽에 강가나 해변가나 양기를 많이 받는 곳 있잖아요. 양지 바른 곳. 그 모래를 갖다가 거기는 양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 햇빛을 태양 햇빛을 머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귀신 눈에는 그 밝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그 모래 빛깔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의 침범을 막는 사업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내가 막 좀 흉한 꿈을 꾼다든지 꿈자리가 이를테면 좀 안 좋더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근래 들어가지고 뭐 사업장이 있는데 손님들끼리 막 시비 분란이 일어나서 잘 다툰다든지 이럴 때 그 모래를 깨끗한 모래를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업장 주변이나 집 주변이나 이런데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 밝은 태양 기운을 또 그 이렇게 사에다가 가시를 한 거니까 집안 사에다가 월장 가시를 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진 밑에 있는 방위에 모래를 갖다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지. 이게 그 유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방수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반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명조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서 좀 운이 풀릴 만한 사람이나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한번 방책으로 일러주세요. 이거하고 구성해서 쓰는 사유축의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 기운 불러들이는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방이 유방이 축방이 해가지고 축방이를 좀 더 크게 그래서 정갈한 물을 이렇게 집안의 거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유 축방 위에 이렇게 좀 물을 담아 놓는 거. 그게 이제 왜 물은 어쨌든 그게 그 재물 기운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떤 재수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원국에 그런 게 있어야 재물 기운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풀리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2년줄이 돼가지고 나한테 뭔가 해결책을 방책을 묻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게 이제 그 연고성세로 이렇게 주변의 기운은 계속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차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하시고 기도나 좀 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헐났다.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뭔가는 했으니까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천 년 동안의 유김계통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돼왔던 부분들이니까 검증된 부분이니까 한번 요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한 방식이나 요령 요건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듯이 이렇게 월장이라는 건 중요한 거다. 월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태양의 도로라죠. 도로라 부르는 황도를 따라 운행을 한다. 월거는
우는 이쪽이죠. 우는 월건은 우로 이렇게 선회를 하고 그리고 월장은 좌로 이렇게 그 공전주의가 다른 거죠. 달라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만나지는 것들이 뭘로 만나진다? 그 월장이 되고 월지에 월건에 육합이 되는 거지. 결국은 육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건이다라고 하면 해월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묘면 그다음에 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월장이 정해진다. 그래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월과 육합 관계다. 육합 관계. 인월정단이면 육합하는 해가 월장이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월장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해월장을 이제 등명이라 그래요. 그 밝음에 오른다. 그러니까 해가 예를 들어서 월건으로 보면 10월이고 음력 10월이고 굉장히 모든 게 수렴되고 어두운 자리 같지만 밝음이 솟아오른다라고 해서 인월의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해하고 육합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이렇게 붙는데 월하고 육합관계를 붙는다. 육합관계로.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전주기가 이제 360이니까 이거를 12궁으로 나누면 한 30도씩 되겠죠, 그렇죠? 30도씩 된다. 그래서 명리와 이제 크게 다른 점은 유김에서는 그러니까 명리는 절과 절 사이로 입춘, 우수, 경칩, 입춘절, 경칩절. 각 달에 초에 있는 게 다 절이잖아요, 그렇죠? 절과 절 사이를 이렇게 월건의 기간으로 따지는데 유김은 중기와 중기 사이를 월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월건하고는 어떻겠어요? 한 15일 정도씩이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15일 정도 늦게 시작하고 15일 정도 어떻다? 늦게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 지난달 한 26, 7이나 4, 5일 이 정도쯤에 묘월장이 들어온 거죠. 묘월장이. 그러면 초에서는 11월 7일 정도가 되면 해월건이 되는데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뭐겠어요? 중순까지는 해월이지만 해월이면 인월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묘월장을 그대로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는 겹치고 15일 정도는 안 겹칠 수가 있어요. 안 겹칠 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기와 중기 사이를 걸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명리하고는 월장의 개념을 이해할 때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월장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생비자고 극설공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간한테 흉하게 작용하고 안 좋게 작용하는 거를 극설공이라고 하는데 공망은 흉이든 길이든 무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가 어디 뭘 하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는 공망 떴다 그러면 못 간다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시작이 출발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데 공망을 적용할 때 이를테면 오늘이 개축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갑진순의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갑진에서 쭉 해서 개축까지 요 10일 동안에 정단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공망입니까? 인묘가 공망이잖아요. 개축, 갑인, 을묘 해가지고 인묘가 공망인데 요때는 묘월장이란 말이야. 묘월장이니까 이 묘는 공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묘월건이거나 묘월장이거나 묘년이거나 태세, 월건, 월장은 공망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약간 극적인 반전이 있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육효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해공, 탈공이다라고 해서 공망이 해결되는 거는 그 자가, 공망된 자가 실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망된 자가 충이 되거나 묘면 예를 들어 유가 들어거나 이럴 때 해공이 되고 탈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어떤 그 월건이나 연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공망을 더 안 보는 게 월장이 한 번 더 있다. 월장.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 포함해서 10일 동안에 뭐를 쳐서 뭐를 이제 정단을 해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공망이 떴다. 그랬을 때는 공망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건 차객법인 거고. 자, 이런 뭔가? 이런 만약에 그 명조가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경술일 날, 경술이면 언제였어요? 지금 개축이니까 개축, 그 다음에 임자, 신해, 경술, 갑진순이잖아요, 그렇죠? 갑진수. 오늘이 이제 이런 걸 순미라 그래. 갑진을 순수라 그러고 유김에서는 순미, 순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술일 날, 경술일 날, 무술월 경술일 날 본 거죠. 봤는데 이를테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물을 수도 있어요. 내 사업에 대한 부분, 남자 같으면 배우자에 대한 부분, 일단 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간상에 뭐가 떠 있어요? 묘가 떠 있어. 묘가 떠 있어서 이 사람은 돈 벌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에 관련돼 있거나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있는데 요 간상에 요때는 다 인묘가 공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묘가 공망이니까 이게 천반도 공망. 천반이 공망이면 천반도 인묘가 공망이면 지지도 인묘도 공망인 거예요. 같이 공망을 따질 때. 그럼 요거 지난번에 둔반, 천반, 지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반이 공망이고 이게 음신으로 내려오면 지반도 공망이고 이게 발용이 돼서 초전으로 용신으로 올라갔는데 지반이 공망이고 그러니까 요 초전도 공망이고 초전도 공망이고 이렇게 일간 간상신도 공망이고 이건 뭐였어요? 아예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묘월장 있잖아. 묘월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묘월이 아니고 묘월 다음에 지나면 인월이라고 했잖아요. 인월장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지나가서 요 갑진순을 지나가지고 다른 60일 뒤에 또 갑진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인묘가 공망이겠죠. 그때는 묘월장이 아니겠지. 그렇죠? 그럴 때는 공망 먹어요.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떴어도 공망이 아니다. 공망이 채워졌다. 해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월장일 때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 이런 쪽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표현을 보면 기본적으로 절입일은 입춘에서 만약에 이제 이건 양력으로 구분한 거죠.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입춘, 우수, 그리고 경칩이 지나면 한 달이 더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래서 이제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가는데 월장은 요거하고 합이 되는 거, 육합이 되는 거. 그래서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건 또 미오, 신사, 유진, 술묘. 이렇게. 이렇게 육합 관계로 보는데 15일 늦게 들어오고 15일 늦게 나간다라는 거. 중기 기준으로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입춘에서 우수 사이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수에서 입춘 우수. 그렇죠? 우수가 중기잖아요. 우수에서 입춘 우수 경칩이 그다음 절입이 돼서 지나가는데 이것도 지나고 춘문까지. 중간에서 중간까지. 이렇게 걸치는 기운들이 이거를 월장이라고 한다. 월장. 그래서 요 이제 해 같은 경우를 등명, 요 수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하괴, 유는 종괴, 종괴 이렇게 쳐서 이제 유 같은 게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간상신에 유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 상관없이 유가 있으면 아괴라고도 하고 종괴라고도 해서 이렇게 좀 수석은 아니지만 차석으로 시험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좋게 보는 거예요. 딱딱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중계에서 중기까지. 그리고 신은 전송, 이렇게 소식을 뭐 전한다 그래가지고 별칭 드린 거죠. 전송. 이거 나중에 제가 한문으로 저기 좀 바꿔드려야 되겠네. 의미 때문에. 미는 적을 소자, 기랄 기자 써서 소길. 그리고 오는 뭐 승광. 사 같은 경우는 태을. 신월장, 그러니까 신월건에 육합하는 게 사죠.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사가 태을, 진이 천강. 진을 천강이라 그래요. 천강. 묘를 태충, 인을 공조, 축을 대길, 자를 신후. 이래서 월장의 이름도 있고 12천장의 명칭도 있습니다. 명칭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렇게 애써서 이제 기억을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계에서 중기로 넘어간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월건 기간하고는 그렇게 100%딱 겹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월장이 아까 말씀드렸듯 유김의 점시하고 월장하고 2대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이런 개념이고 이 중기가 우리 만세력이 보면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가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만세력 보면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바뀐다 아니다. 그냥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절입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월건으로 안 잡잖아요. 그죠? 명주 잡을 때 마찬가지예요. 월장도 그 기가 들어오는 절기가 들어오는 그 시간 만세력의 시간을 보고 나가는 시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고 월장이 월건하고 육합관계로 이루어지는구나.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월장은 나중에 다 12천장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태양의 어떤 궁도, 태양이 가는 길 이런 거를 표시를 한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태세라는 게 있죠. 태세는 그냥, 올해 만약에 신축년이다 하면, 지지. 천간이 아니고 지지를 뜻합니다. 지지.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시험 정단을 하거나, 뭐, 관송 정단을 하거나 이럴 때 그 한 해를 지배하는 기운이에요. 굉장히, 월건보다도 월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단하는 점시가 속한 연지를 말한다. 연지를 말하고 태세는 1년의 모든 신살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나중에 이제 조금 유김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이럴 때 조금 좀 괴롭히는 게 뭐냐면
외워야 될 신살들이 좀 있어요. 응? 신살들이.